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대한전선이 이제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리포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대응 전략들까지도 목표 구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 보험투신, 쌍끌이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5거래일 정도 계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기간보다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최근 3거래일 그러니까 9일부터 10일, 11일 오늘은 또 주가가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비록 3%밖에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갭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갭을 메꾸고 나서 이후에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 양봉으로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보통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쭉 떨어지면 이제 음봉이 되거든요. 음봉인 상태에서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없다고 하면은 주가를 말아 올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이탈하는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먼저 나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 저항 구간에서 시원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거래량들도 동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외국인이라는 기관의 수급에 좀 따라가는 모습들 아마 이 17,000원 이 부근에서도 저항 구간인데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바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이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 공부방에 금강철강도 단기적으로 VI가 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43%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자, 한국선제는 8월 29일에 이때 바닥에서 3,300원에서 3,400원 그러니까 3,470원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 단기 스윙 종목을 공부방에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100% 확률은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29일이었잖아요. 지금 9월 11일 8월 29일 이날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40%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하실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매매에 적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기준이 없다던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술적인 것들도 그렇고 차트 분석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이슈 분석들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스윙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9월 9일 이때 5,090원이 고가일 때 4,400원에 위치해 있을 때 안내를 드렸었죠. 4,400원 옆에 이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9월 10일에 5,480원까지 급등하는 단기 스윙 종목들 물론 이렇게 대한전선처럼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45%, 28%, 이거는 60%, 45%, 5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할 수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이 손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45%가 상승해서 마이너스 10%가 나오면은 손실 중인 종목과 수익 중인 종목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이거는 우리 누구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열어놓은 그런 페이지인데요. 우리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단기 스윙을 종목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 가능하시고 해당 포트폴리오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누구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 단기냐 장기냐 둘 다 좋다. 간단하게 설문조사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14년 만에 공모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이 내용들인데 회사채라는 것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국채에 투자고, 그리고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은 회사 채권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 번째로 치고, 첫 번째로 치는 거는 바로 흥행 여부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 돈을 갚을 수 있겠다. 약간 국가 채권이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렇게 모집앱에 10배가 넘는 투자 수요도 몰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흥행을 했다라는 거, 이 여부들이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조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모집앱에 10배 이상의 투자 수요가 몰렸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기사를 보면은 공모채를 14년 만에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모집액에 10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민간 채권 평가사 평균 대비 마이너스 구간에서 결정돼서 이거는 그냥 발행 금리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행 금리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면서 채권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면 이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3%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몇 억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2년에 3%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2공장에만 4,9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해외 증설 프로젝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미치지 않고서야 회사에서 공장을 사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늘릴까요? 사업이 잘 되고 수주가 계속 들어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이 공장에만 4,900억 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해외 증설 프로젝트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자신감, 수주 잔고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수주를 빨리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 고객사의 요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원래 한 2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납품하게 되고 2조라는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첫 3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걸 그만큼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 이상의 수주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 수주 상황 나와 있는 상태죠. 2조 8천억 원 수주 잔고인 겁니다. 올해의 수주 총 금액은 4조 원 정도 수준, 납품되고 있는 지금까지 납품했던 것들은 1조 7천억 원 정도 수준. 이게 이제 8월 14일 반기 보고서죠. 반기. 우리 분기, 반기, 2분기가 지나고 3분기에 발표되는 1분기, 2분까지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1분기, 2분기다.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2분기니까 1분기하고 2분기에 납품됐던 금액, 누적 매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1784608 나누기 2분기 나눠주면은 이게 한 개 분기에 평균 매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923억 정도가 나왔죠. 근데 이거를 1분기에는 조금 덜했고 2분기에 좀 넘어갔습니다. 오차가 살짝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 지금 회사가 납품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 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잔고가 3조 원이 넘어섰다. 앞으로 이 잔고가 매출로 이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회사채 발행해서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납품액을, 수주가 들어오는 속도는 빨라지고 양은 많아지고 납품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생산이 제한적인데 수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납품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이 세계 각국에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2공장까지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초고압 케이블 건설의 2공장, 1공장도 그렇고 이 공장 설계도에 대한 것들이 특허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LS의 움직임들 1차분 50만 주를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대한전선이랑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호반이 대한전선의 지배회사잖아요. 이 호반 산업이 지배회사인데
호반 산업에 이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LS의 지분을 매입을 해버리면서 이 특허 분쟁에서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LS의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계열사로 편입이 실 거다. 이게 가능했던 게 LS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호반 산업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입니다. 지분을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호반이랑 LS랑 지분 싸움을 하면은 당연히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 LS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만 LS는 옆에 뒤에 뒷배로 끼고 있는 게 LG입니다. LG. LG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호반은 지금 LS 지분을 매입을 했지만 소극적이게 매입을 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참여는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여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지는 특허 분쟁에 달렸다. 이런 경고를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응을 해서 50만 주 첫 자사주를 수확을 했다. 지금 호반에서 하림이랑 같이 이 재계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호반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반의 공세가 먹혔기 때문에 LS가 이거를 방어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호반이 이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오너일가가 합산해서 3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까지 더하면 50% 안팎에 달한다. 물론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렇기 때문에 LS가 이 행보가 먹혀들었고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도 호반이 이런 공격적인 지분 매입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수주 잔고가 3조 원이 높아졌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리포트까지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리포트였냐? 본 게임은 2026년도부터다. 미국과 유럽의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주 잔고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2023년도는 1조 7천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2조 8,090억 원, 8,900억 원, 66% 정도 엄청나게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죠.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는 낮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제품들을 많이 팔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낮게 되는데 지금 이 수주에 쌓여있는 이 수주들은 고수익성 프로젝트들이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돈 안 되는 건 일단은 우리가 수주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니네가 돈 안 되는 건 주문한 거는 우리가 생산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지금 돈 되는 거 이거 쳐내기도 바쁘니까 이건 나중에 해줄게. 그렇게 돈 되는 걸 팔다 보면은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믹스 개선이라고 하면서 이익률 개선이 이 기업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이 본격화된다. 유럽의 해상 전략망 연계를 강화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베트남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유럽으로 공급을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다가 진행을 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장은 2027년도 하반기 준공 후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고 이 포설선을 인수를 하고 오션 CNI를 인수를 하면서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턴키 역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래 꼬리가 쭉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원래 여기가 저항 구간이기도 했거든요.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 저항 구간이기도 했는데, 자,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고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61선의 저항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직전에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이때 거래량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거래량들이 동반되는 상승 흐름들.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 저항, 조정, 지지, 그리고 저항, 지지 이렇게 지지와 저항 61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14,000원, 15,000원 이 부분을 이탈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이런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15,0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16,000원 부근에서 61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었었던 거죠. 61선과 이 지지 이 추세를 보면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들이 조금 더 동반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오늘은 웬일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갭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왔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갭상승했다.
이 주간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지분을 좀 일단은 매도를 하자.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상승한 채 마무리를 했고, 단기적으로 17,000원 부근들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17,0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차익실현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상단 부분, 이 추세적인 부분들 1차적으로 16,000원 상단 부분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이 나와줄지,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시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15,000원 부근인데, 이 가능성들은 조금 낮다라고 봐요.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매도를 했었던 이 주식을 가지고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평균 단가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6,000원 부근들에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 16,000원 부근에서 살짝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려는 모습들,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17,000원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매도한다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16,000원,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지,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될 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평균 단가가 조금 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임들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이전에 플러스 5주, 내가 5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래에 플러스 5주, 또 돌파를 했을 때 마이너스 5주, 떨어졌을 때 플러스 5주. 평균 단가가 높으시면은 한번 플러스 5주에서 여기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을 거고, 또 반등하면서 수익 구간에 왔을 때 마이너스 5주. 그럼 내가 5주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5주. 플러스 5주에서 평균 단가 여기였으면 마이너스 5주 하면서 플러스 5주 하면서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걸 정리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5주. 평균 단가가 여기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주가 되는 겁니다. 5주.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5.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 5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했다.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고 지켜보시고 시나리오를 1시나리오로 갈지 2시나리오로 갈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10주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5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여기서 5주를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을 하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정리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잡으면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이렇게 상승하락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잡아가야.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왜냐면은 하락하는 종목들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 정리를 해버리고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랑 같이 정리를 하든가,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같이 정리를 해도 손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전에 유진로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전기술, 이렇게 다 같이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제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하고 우리 단기방에 어떻게 매매 전략들을 활용을 할지 같이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단기 수익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해당 포트폴리오 누구나 조건 없이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다 투명하게 열려 있으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전선 주가가 17,000원 돌파하셨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